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여기서 보여져요.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고 좀 빠져있는 게 보이는 학생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점수를 잘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는데 상당히 좋다. 교육적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브레인 티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약간 수수께끼 같은 거죠. 요거는 저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요걸 나눠주면서 교육하는 거 보고 오 하고 저도 이제 해봤죠.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금 보면 그런 거 브레인 티저 같은 거 좋아해요. 이게 자꾸 생각나잖아요. 문제적 남자라고 옛날에 TVN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쵸. 그런데 나오는 그런 퀴즈 같은 거, 뭐 퍼즐 같은 거 그런 거지요. 완전히 공식을 알아야지만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머리를 써갖고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게 청소년기랑 약간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 아이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한다. 지적으로 이 아이들이 그때 한창 지적 호기심이 있을 때인데 지적인 그 활동, 두뇌의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청소년기 때도 제가 그런 걸 풀면서 실제로 받았고요. 제가 여태까지 관찰한 애들이 거의 다 그런 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보면 어떨까? 영어로 해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영어로 된 텍스트를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흥미가 좀 없어서 그쵸. 안 읽는 애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흥미를 굉장히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돼요.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푸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그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형태의 지문들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영어 해석이 좀 돼도 이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내용을 보면은 뭐 심리학이나 경제학 이런 거예요. 심리학이나 경제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뭔 소리인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번역을 해놔도. 그런데다가 그거 문제 풀려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 찾아보신 리들 같은 것들은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정확히 영어를 읽어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보통 보면 대충 읽는 습관들이 좀 많잖아요. 많죠. 이 전치사는 한 번도 해석을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해석을 시켜보면은 전치사는 그냥 훅 넘어가요. 여태까지 전치사는 해석 안 해도 뜻을 조합시켜서 정답을 어느 정도 맞췄다 이거죠.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거는 싹 끝나는데. 그러니까 리드를 읽으면서 전치사 하나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그런 문제들을 읽어보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가 좋은 점이다. 저는 또 뭘 보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어는 아니지만 한글로 된 책을 막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보면 뭐냐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여기서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줬을 때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고 involvement라고 하죠. 좀 빠져있는 게 보이는 학생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점수를 잘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써 먹어야 되잖아요. 영어 실력이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문제를 좀 싫어해요. 근데 반대 경우로 영어가 약간 부족해도 문제를 열심히 잘 푸는 아이들은 걔네들이 영어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죠. 그런 평가를 받죠. 학교나 어디서나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게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영어는 난 잘하는구나 하고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줌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건 아닌데 한두 명의 아이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적극적으로 빨리 달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숙제장을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내가 문제를 먼저 줬어. 숙제장은 없어졌어. 이거를 하느라고 막 집중을 해가지고 이름은 불러도 잘 뭐라고요? 하고 뭘 계속 해요.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오는 애들도 있고 문제를 그걸 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영어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애들이 열정해갖고 찾아봤다. 답이 영어로 나올 텐데. 네. 또 이제 애들한테 쫙 와가지고 벌써 애들 다 알아요. 답이 뭔지.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공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애들끼리. 이게 좋다.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그런 태도를 배우는데 상당히 좋다. 교육적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사람이 배우는 것 중에 거의 모든 것이 직접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배우는 거는 반도 안 된다. 그 상황에 처하게 해서 스스로 습득을 하게 만드는 게 거의 다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를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긴 있는데, 학교 국어 시간에 그게 제 국어 능력의 발전을 초래한 거는 10%가 안 되죠. 90% 이상은 제가 그냥 스스로 배운 거예요. 누가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알려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한적이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로 치면은 아리까리 하잖아요. 실은 보기 진짜 한 두어 문제 정도는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여기서 골라야 된다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기 2번, 3번 차이가 거의 없는데 요때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는 누가 저한테 이 판단 기준을 알려줘서 판단을 한 적이 없어요. 없죠. 여태까지 살면서 접했던 거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 다음에 어떻게든 맞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쥐어 짜갖고 이렇게 답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그 영어 수업도 그런 메커니즘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설명 준비를 잘 해오셔갖고 설명을 구색에 맞게 이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기가 실은 특히 좋은데, 설명을 해갖고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는 실은 일정 부분이다. 퍼즐 푸는 것도 그런 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야, 이런 퍼즐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 들어서 푸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앞에 있으면은 보고서 지가 푸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을 많이 제시해주고, 선생님들은 옆에서 약간 거드는 정도로 하는 게 학습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제일 이 문제를 잘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 학생 위주로 설명을 해요. 그럼 걔는 두세 마디 들으면 그리고 막 아쉬워하고, 화는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아쉬워하죠. 그럼 옆에 애들은 뭐야 뭐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또 나타나요. 야, 뭐라고? 야, 이제 설명 들었잖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걔를 설명을 해줘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은 구조다. 굉장히 괜찮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은 그 제일 이해가 빠른 아이들은 그냥 한두 마디 듣고 그냥 계속 쉬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자기가 또 설명을 해주고 사회적인 교환이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좋다는 그 훈련과 이 습관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수업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지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도자가 그 수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 이거는 방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액티비티의 본질을 앗아가는 거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약간은 난장판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건데 자유롭게. 근데 그거를 이제 각을 맞추겠다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방해하는. 언어를 약간은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시도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번역하는 것도 실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어를 이렇게 말하면 영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 공식화를 시키려고 막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많이 발전이 있었긴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 구글 번역기 치면은 옛날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성장했다. 번역기의 이 퀄리티가 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보면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고, 이런 게 꽤 있어요. 보면 느끼는 게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기는 이런 정도의 기술력이 구글의 능력인데 언어 번역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인간들이 인지하고 이거를 설명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제한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작정하고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딱 와서 야, 영어를 내가 알려줄게 하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한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안 되는 건 수업 안 하죠. 언어 배우는 과정이 되게 신비하잖아요.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된 게 엄청 많고 이걸 어떻게 배웠지? 누구도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그런 요소들을 많이 도입시키는 게
맞다.